안녕하세요. 주필성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5% 상당히 큰 음봉이 나왔고요. 그동안 AI 쪽에 또 대장주였던 브로드컴, 브로드컴이 11% 폭락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바이오 섹터들이 약하게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아침에 좀 영향을 좀 받았죠. 코스닥 시장은 그렇게 운 좋게 양봉으로 보합까지 올라오면서 좋게 마감이 됐는데, 아무래도 거래소 코스피 시장은 양봉은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고불론이 계속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AI는 동봉은 합니다. 그런데 실적이 아직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영향을 좀 받는데요. 오늘 수급을 봐도 외국인이 금요일만 해도 선물을 좀 많이 사주면서 분위기 반전이 됐었는데, 오늘 프로그램 매도로 약 8천억의 미차익 매도가 나오고 전체적으로 1조가 넘는 매도가 나왔습니다. 선물 매도에 또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시켜 가지고 많이 기관이 매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물 시장이 좀 복잡한데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선물 매매 동향에 따라서 주식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매도가 들어오고 장 막판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알게 됩니다. 일단 외국인 선물 매도를 하면 금융투자는 매수한다고 그랬죠. 매수가 들어왔고 반대로 주식을 매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선물 포지션에 따라서 주식을 사고 팔고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물을 매도하면 프로그램상으로 매도가 유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신이 맨날 장 끝날 때마다 오늘 거의 8천억 매도가 선물 매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곱버스라고 하죠. 곱버스 인버스를 곱하기 2배 하는 곱버스가 이제 갑자기 동시효과 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투신의 매도가 나오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차익을 한 거죠. 오전 내내 매도했던 거를 분명히 곱버스가 동시효과에 들어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매도로 들어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매도했던 부분을 차익으로 매수한다. 매도해서 매수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높은 가격에 매도하고 점에서 매수하는 이런 모습을 외국인들이 거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물 시장에서. 이거는 옛날에 좀 제도 보완을 해서 동시효과 때 이거 안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꼈어요. 근데 옛날에는 좀 하도 이런 것들이 동시효과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걸 이용하는 기관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안 하기로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다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주식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막판에 어떻게 됩니까? 또 매수를 또 선물 매수하니까 외국인은 동시효과 때 매도하겠죠. 이렇게 이거를 뭐 크게 리스크 없이 수익이 낼 수 있는 이런 거래를 외국인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우리 금융기관 투자자들을 좀 이용해서 프로그램 원하는 차익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게 보지 마시고, 선물을 외국인이 매도하면 프로그램 매도가 유발된다. 이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크게 안 움직이면 상관없는데 아무튼 요 방향대로 움직입니다. 프로그램은 요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 중간 선거에 아직 승리는 장담하지 못하겠지만, 그럼 내년에 금리를 얼마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1% 이하는 돼야지 하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제 파월도 이제 내년 5월에 만료가 되니까 새로운 인물이 이제 들어설 건데, 또 이제 이 말이 바뀌었죠. 케빈 워시가 또 될 수 있다. 양 케빈인데 케빈 해시시냐 워시냐,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둘 다 트럼프의 어떤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좀 될 것 같아요. 분위기상으로 좀 더 이어질 것 같고, 내년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죠. 선거와 관련해서도 돈을 좀 많이 풀어가지고 경기를 좀 뭐 살리거나 시장을 좀 관리할 것 같거든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트럼프의 임기는 사실상 내년 11월 달이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중간 선거 승리를 장담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본격적인 레임덕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보통 미국 사람들이
한 번은 공화당 뽑고 한 번은 민주당 뽑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다시 민주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11월 달이 거의 트럼프의 마지막이다. 1년 좀 안 남았죠. 그때까지만 고생하면 됩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여튼 뭐 금리를 뭐 상당히 인하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약재가 있어요. 일본의 금리 인상. 요게 이제 금요일 날 결정될 것 같은데, 이게 가장 큰 거는 바로 엔켈이죠. 엔켈이 폭탄. 옛날에 한번 우리 터졌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힘들었던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니까 만약에 충격이 나와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번에는 막 6% 8% 빠지고 이랬지만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상한다라고 하면 금요일 날, 금요일에 요즘에 금요일 날 항상 이벤트가 많은데 금요일 날 좀 빠질 겁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요거 한번 보시고,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한 게 30년 만에 1995년부터 0.5를 넘긴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올리면 0.75% 됩니다. 그래서 30년 만에 0.5%의 벽을, 진짜 금리 0.5%, 말도 안 되는데 아무튼 넘을 수 있다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또 우리나라 환율에도 영향을 줘요. 일본 따라가기 때문에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 좀 환율이 강해지는데 뭐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좀 변수가 있어요. 요게 물론 알고 있으니까 조금 덜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면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은 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엔캐리 청산 때문에. 이 미국의 기술주에도 영향을 줘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저번에 한번 많이 빠져나가 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정말 답답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요 작년 11월 달 요때랑 이제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락 후에 좀 어느 정도 박스권, 지겨운 박스권이 한 달 반 이상 거의 2달 동안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랑은 조금 틀린 게 지금은 이제 연내에 추가 기술 수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게 나온다라고 하면 요 시간보다는 더 빨라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만회하는 이런 그림이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안 나오면은 좀 실망할 수 있겠죠. 아무튼 지금은 작년 11월 달과 유사한데 이때도 뭐 특허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노이즈를 겪었던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증권에서는 헬로자임 제조 특허 무효 선고 사업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뭐 이 분쟁이 뭐 머크하고의 사업과 파트너십 미치는 영향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목표가 64만 원을 유지했다. 김선아 연구원이 쓴 건데요. 아무튼 뭐 이번에 뭐 특허 물질이 아니라 제조 방법, 그러니까 딴지 걸 게 없어가지고 특허로 원래 막 소송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이거는 머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제조 방법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할로자임이 이렇게 딴지를 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그래요. 그래서 뭐 할로자임이 의외로 알테오젠 특허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계속되는 분쟁으로 투자자 우려가 되게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속히 기술 이전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바란다라고 끝맺음을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의 코스피행 밸류업에 달려 있다라는 이제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과거에 5년 동안 12곳 중에서 3곳이 실패했다. 대표적인 회사들이 좀 몇 개 있어요. 뭐 코스메카 코리아도 있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아직도 지금 못하고 있죠. 삼표 시멘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세 곳이 이전 못했다고 얘기했는데 코스메카 코리아는 지배구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가족 경영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실적 악화라든가 세무조사 때문에 에코프로 BM은 본인이 심사를 이제 철회했고 삼표 시멘트 역시 마찬가지로 중대재해법 처벌법에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철회를 했는데 알테오젠 문제는
이런 것과는 좀 상관이 없어요. 일단 뭐 에코프로 BM 오너가 뭐 세무조사도 걸렸고 한표시멘트도 뭐 중대재해처벌법에 걸려가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전을 못했는데 형식적인 메뉴는 갖췄습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 이런 것들은 다 갖췄고 굳이 하자 그러면 이사회 구성에서 사회이사가 적다. 그리고 상권감사가 한 명이다. 코스피 대형 상장사에 비해서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좀 더 채워 넣으면은 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요거죠. 이제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그리고 기업 가치 재고 계획 요거 이제 별도로 공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요런 것들 좀 나오면은 주가에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상증자라든가 뭐 배당을 얼마 더 주겠다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공시하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주가에는 상당히 플러스 되는 요인이고 또 여기에 또 소송 관련해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요게 이제 최소한 이제 2월 달 정도는 거의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것 같아서 사전 대응을 졌다 보고 있습니다. 아 진짜 힘들어요. 연말에 좀 슈팅 나와서 따뜻하게 여기 ABL 바이오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이상원 ABL 바이오 대표 기술 이전 빅딜 다음 달에 그 JP모건 헬스케어 있잖아요.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이런 기대감이 오늘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ABL 바이오는 추가 기술 수출 문제 이런 것들이 주가에 좀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예 사는 것보다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주식이 야금야금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런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ABL 바이오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BBB 셔틀에 대한 거 일라일리하고의 계약 그리고 자본 참여까지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상당히 좀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요거는 2025년 유망 바이오 탑 10의 기업 가치 변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당히 뭐 좋은 주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내년에 좀 이제 1분기에 요거 좀 1분기에 주요 바이오 기업들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내년에도 있어요. 내년 상반기죠. 상반기 안에 바이오로직스, 에피스, 한미약품, 알테오제, ABL 바이오, ST팜. ST팜 오늘 좀 괜찮게 올랐죠? ST팜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요거는 내년에도 실적이 공장이 풀가동된다고 하니까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공급 부족 사태 때문에 나쁘지 않아 올드로 프로티나 바이오메디컬, 바이오다이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내년에 상반기에 많은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상당히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내년에도 나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금리 인하가 내년에는 뭐 2번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뭔 소리냐 뭐 1%까지 뭐 항상 질러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1%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좀 계속 압박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바이오 섹터들은 활발한 또 미국 시장에서 M&A가 나올 거고 기술인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는 기술 아웃이 되겠죠. 라이센스 아웃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접목된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뭐 빅뉴스가 나왔죠. 정부 1월 초에 중국에서 K-팝 콘서트를 열 수 있다. 한 학년이 해제된다. 일본 때문에 우리가 좀 중간에서 수혜를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우리나라 경제에도 좋고 일단 좋은 거니까 이런 것들을 서서히 좀 풀려서 좀 소비가 좀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장문에 또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한번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뭐 감사한 마음에 글 올렸다고 하시고 2차 전지 까먹은 거 거의 만회하셨다고 플러스했다고 말씀하셨네요. 3년 전에 1억 투자해가지고 6,500 갔다가 10일 기준으로 1억 1,500까지 ETF 20%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전력 정도 하고 좋은 주식을 공부하고 믿고 기다리는 방식의 투자 패턴 이게 좋습니다. 처음에 하셨던 분들이 되게 조급해요. 회사 내용도 모르고 여기 있네요. 모르고 조급하게 매매하는 습관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 요게 이제 우리 소통방에서 원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테마주 위주로만 막 급등주 있죠. 테마주 이런 것들로 의지하는 거는 주식 투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거의 투기에 가까운 겁니다. 오늘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성동구. 예. 성동구청장이 지금 설문조사에서 오세훈 시장을 이겼다라고 나오면서 예, 거기 성동구에 있는 기업들이 막 오늘 막 급등하고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이런 것들이 거의 테마라고 봐야죠. 이런 거는 거의 투기에 가까운 거죠. 예, 투기에 가까운 거고 예, 이렇게 회사 내용을 좀 공부하고 예, 좀 매매하고 좀 기다리는 예, 이렇게 믿고 기다리는 상식 이런 거를 투자라고 하죠. 예, 투자를 하셔야 돼요. 주식은 투자하시는 거지 투기 가는 거 아닙니다. 투기는 카지노 가서 하시고 예, 여기는 투자하는 데입니다. 주식 투자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돈이 없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뻥튀기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들어오시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 성공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아무튼 예, 이렇게 조급한 매매 습관을 좀 버리시고 종목을 좀 찾고 연구하고 믿고 기다리는 방식 이런 걸 하면 가슴이 절대 쿵쾅쿵쾅 뛰지 않아요. 예, 이게 뭔가 잘못됐습니다. 가슴을 딱 샀는데 벌써부터 주식이 그냥 조금만 움직이면 가슴이 콩닥콩닥 뛴다. 요거는 뭔가 테마주를 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이때면 나만 아니면 돼. 그죠? 예, 나만 아니면 돼. 여기 사가지고 팔자. 이게 대부분 여기 사가지고 거꾸로 뒤집어지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아예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리고 비과세 저축 예, 증권사에서 만들었는데 예, ETF 요거는 해달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제 생각에는 저보다 증권사에다가 예,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더 유리하고 많은 ETF나 많은 이제 본인에 맞는 걸 추천해 주시니까 부담 없이 말씀하세요. 거기 가시면 저보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가끔씩 예, 장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는 종목들이 있어요. 예? 제가 종목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있어요. 그죠? 지금 막 대주주가 바닥에서 사고 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사놓으면 되죠. 예.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럼 사놓고 가만히 내비두면 알아서 올라갈 건데 예. 그런 거 사주시면 좋아요. 물론 배당도 좋긴 한데 저 같으면 그런 거 삽니다. 예.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께 예,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종목은 단타 설 게 아닌데 이게 바닥에서 막 하고 있다. 이런 거 갖고 계시면 나중에 큰 리스크 없이 수익 난다. 예, 이렇게 하는 종목들을 조금씩 소액이라도 담아 놓으세요. 예, 신경 안 쓰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요거 제가 추천드려요. 그럼 저는 기본적으로 예, 배당 투자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으로 그냥 예, 좀 저점에 있는 주식 사놓고 기다리는 게 더 낫다라고 예, 판단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시고 만약에 뭐 배당이나 이쪽 ETF 쪽을 보이고 싶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비과세 저축 통장이니까 그 증권사에서 예, 좀 상담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는 1대1 상담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아시겠죠? 아무튼 뭐 예, 좀 손실 보신 거 어느 정도 많이 하셨다니까. 근데 사실 진짜 이 소통방에 계셨더라면 그렇게 언제 들어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예, 좀 수익률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사실. 예, 제가 저번에 보내주신 분은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뭐 예, 억 단위가 아니라 뭐 한 10억 정도 넘어갈 정도의 수익이 되신 분도 인증해 보셨는데 너무 커가지고 제가 예, 안 올려드렸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예, 좀 투자 수익이 좀 많이 나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여기 오시면은 예, 손해 보신 거는 어느 정도는 만회됩니다. 예, 투기를 하지 않고 예, 투자하시고 종목을 찾고 예, 종목을 좀 공부해 보고 예, 이런 것들이 습관화 되시면 나중에는 예, 진짜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수익이 나시는 거를 경험하게 되십니다. 이렇게 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은 잘 안 무너져요. 예. 근데 이렇게 되신 분은 이렇게 무너집니다. 뭔 말인지 알죠? 이런 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이렇게 쭉 올랐다가 쭉 부러지고 이런 거. 근데 이렇게 탄탄하게 올라가신 분들은 잘 안 무너져요. 이렇게. 예. 만약에 좀 무너졌다가 해도 다시 올라갑니다. 해온 버릇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무너집니다. 이런 습관을 예, 기르시는 분이 결국에는 예, 주식시장에서 크게 예, 성공할 수밖에 없다.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 오늘 상당히 변동성이 크고 예, 미국 시장 눈치를 좀 보고 변동성은 있는데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좋은 게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아직 안 나왔어요. 예, 요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코스닥을 좀 살려서 소비 진작을 내자라는 거고, 어차피 내년 선거도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우리는 어떻게든 살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당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미국도 중간선거 때문에 크게 죽이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뭐 각종 해외 변수로 이벤트로 빠진다라고 하면 요거 그때는 이제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알려져 있는 일본의 금리 인상. 예, 요거는 또 악재겠죠. 장중에 분명히 올리면 빠집니다. 예, 빠질 거지만 옛날처럼 급락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예, 급락이 나오기보다는 빠졌다가 이렇게 만회해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